지난 1월만 해도 주가 상승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났고 지금도 주가는 당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올해 한 해 내내 주식시장이 그냥 엿걸음만 하는 아주 끔찍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어떤 때보다 시장 판단에서 오랜 경험과 그리고 지식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 모두를 다 갖추고 있는 분을 모시고 오늘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예, 제가 오랜만에 제일 처음에 앵커를 할 때에 나와주셨기 때문에 거의 한 1년 반 훨씬 넘어서 나오신 겁니다. 예, 그 사이에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아가지고요. 오랜만에 그렇습니까? 저는 교수님이 안 나오시는 게 아닌가, 혹시 저한테 뭐 삐지신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전혀 불러주지 않아가지고 좀 섭섭했습니다. 아, 예, 앞으로 저희가 자주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한번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주식시장이 최근에 예,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폭풍 전야의 고요 뭐 이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부에서의 어떤 이 충격이나 변화, 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주식시장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올 주가 전망을 하면서 뭐 방향은 상반기 상승, 3분기 조정, 4분기 좀 반등, 예, 3분기 한 10% 안팎 조정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뭐 그런 조짐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예. 조금 더 뭐 8월 말, 9월 초 이쯤 되면 한 번쯤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요새 제가 좀 고민한 거는요, 단기적으로 3월 조정, 그다음에 뭐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우선 저 그림 하나 장기가 조정 국면 진입했다는 저 그림 하나 가지 않는데요. 예. 이 그림이 백선이 뭐냐면은 장기 코스피 추세선이에요. 아, 예, 예. 통기적 기법으로 호드릭 프레스코트 필터, H 필터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 추세가 백선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거 7월 말 주가 지수를 구하면은 이제 추세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현재 추세가 3,200 정도 되는데요. 예, 저 추세선 밑으로 저는 떨어지기 때문에 3분기는 좀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다음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88년에 증권사 입사했어요. 예, 그때 뭐 증권사 다니는 사람 1등 신랑감이다. 예. 그렇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회사 들어왔다 그랬는데 89년 4월 7일쯤이라고 기억되는데 1,007 찍고 예, 예. 거의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 사이에 또 IMF 경제위기 있었죠. 예, 그리고 500, 1000에서 계속 박스권을 보이다가 이제 IMF 경제위기 구조조정했다고 2000을 돌파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10여 년 동안 예. 또 제자리 걸음했거든요. 제자리 걸음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3000을 돌파했죠. 예, 그래서 이게 과거에 볼 수 없는 추세 상승 계속 오를 것인가, 예. 아니면 한 단계 돌파하고 또 또 쉬는. 박스권일 것인가,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보니까 또 상당히 오랫동안 또 박스권 조정이 아닐까. 예. 저는 그런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박사님 고민하시는 게 저하고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올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또 뭐 내년 초에 어떻게 되냐 이거보다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0포인트를 돌파하고 16년 2개월 동안 쉬었고 2000포인트 돌파하고 또 12년 쉬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100포인트를 넘었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100포인트 넘고 무려 7년 6개월 동안을 옆으로 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넘고 나서 굉장히 오래 이렇게 쉬고 했었는데 만약에 이번 3000포인트를 넘고 했던 것들이 또 쉬는 국면이 되면 작년 같은 상승이 오려면 2040년을 넘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교수님도 똑같은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 그래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올해 좀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좀 지루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큰 상폭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 주린이 분들하고 작년에 많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 근데 작년에 코스피가 31%, 뭐 MSCI 세계 평균 주가 한 14% 올랐는데 이 31%만 보시고 계속 주가는 이렇게 상승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장기 그래프 한번 보시면서 주식시장도 오르면 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 만에 한 번 오는 경우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예, 제가 저 장기 그림을 예, 그려가지고 왔고요. 예. 그래서 올해 좀 조정을 보이더라도 뭐 과거 주가가 이랬으니 예. 뭐 큰 실망을 하지 말고 예. 대응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예. 이 장기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자주 그 얘기를 합니다. 예. 작년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년에도 한 번 오기 예. 어려운 거다. 예. 근데 사람들은 그 전해에 그 주가가 올랐던 걸 가지고 내 기대 수익률을 만들기 예, 때문에 지금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거 절대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기대 수익률부터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된다. 예, 저도 계속 기대 수익률 좀 낮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코스피가 그 명목 GDP 성장률보다 1 내지 한 2%포인트 높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추정해 보니까 우리나라 실질 잠재성장 2%, 물가 2%를 고려하면은 명목 성장률 한 3%, 뭐 잘해야 4%거든요. 예. 예, 그러면 주식시장 기대 수익률은 앞으로 4 내지 6%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4 내지 6% 가지고 무슨 주식 투자를 하느냐 글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하면 금리가 1%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5%라는 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고요. 예. 예, 그리고 주가가 매년 5% 정도만 상승하더라도 뭐 2028년, 2029년 4천이 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결코 낮은 수익률이 아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참여하면서 좀 기대 수익률을 지금 낮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 내에서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8만 원을 다시 넘었습니다. 예. 이게 뭐 굉장히 아무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얘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주에 많이 오르면서 8만 원을 넘었고 그러니까 또 기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이런 상태에 예.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제 가까운 친척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아이들 둘 유학 보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돈이 생길 때만 살았는데 예. 그게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주가가 오르고 또 배당금도 받아가지고 애들 유학 보냈는데 그 돈이 다 그 돈 가지고 삼성전자에서부터 나왔다.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올 삼성전자가 올 뭐 1월 달에 장중 9만 6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8만 원 좀 넘고 있습니다만 예. 올해는 9만 6천 원 넘기는 힘들지 않을까. 예, 그런데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를 보니까요. 컨센서스 보니까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한 52조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예. 내년에는 61조. 예, 그렇죠. 어떤 애널리스트는 69조. 예, 그리고 2023년까지 전망하는데요. 뭐 90조까지 추정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예.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거시경제 이런 경제 성장률과 관련시켜 보면은 지금 애널리스트들 예상치가 조금 낙관적이 아닌가. 예. 예, 제가 거시경제 변수하고 관련시켜 보면은 그 정도 이익은 나기는 쉽지 않다. 삼성전자도 결국 경기하고 그렇죠. 민감한 떨어질 수가 없는 주식이니까 거니까요. 예. 예, 경기하고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지금 애널리스트 전망치들이 좀 낙관적이지 않는가 예.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8만 원은 싸기는 싼데요. 아주 예. 장기적으로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그냥 계속 조정 국면이다. 예.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경제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경제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하반기를 포함해서. 예, 우리 경제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빨리 회복됐죠. 예, 그렇죠. 1분기에 GDP가 작년 코로나 이전 수준을 제일 먼저 회복했고요. 예. 아마 3분기, 4분기까지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는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풍향계다. 뭐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흐름을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그런데 OECD가 각국의 선행 지수를 올마다 발표하고 지금 6월까지 발표하는데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전망해 보면은 2019년 8월 저점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6월까지 올랐는데 그렇죠. 아마 8월쯤에 고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8월쯤에 고점. 예. 예. 예,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OECD 선행지수에 우리나라 장단기 금리차가 한 3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예. 제가 장단기 금리차라고 말씀드린 것은 10년 국제 수익률하고 1년 국제 수익률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5월에 고점을 치고 예. 7, 8월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예, 저는 금융시장, 특히 금리가 미래 경제 예측을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OECD 우리나라 선행지 3개월 정도 선행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 8월쯤에 OECD 경기 선행지수,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가 정점을 치고요. 예. 예, 그리고 시차를 두고 이제 경제 성장률이 올 4분기, 내년 1, 4분기 가면서 둔화될 것이다. 예. 예, 그런데 OECD 전체 선행지수는 우리나라 선행지수에 비해서 한 5개월 정도 후행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 가지고 저는 세계 경제도 같이 전망하는데요. 예, 그렇다면은 OECD 전체 선행지수는 올 연말 내년 초쯤 저점을 치고 고점을 치고 예, 그리고 내년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전 세계 경제가 상당히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우리 경제 보고 저는 세계 경제 전망을 하는데요. 예. 이 모멘텀은 많이 둔화되고 있는 국면이 이제 하반기 9월부터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2019년도 10월 달에 우리나라 경기가 바닥을 쳤다라고 말씀하셨고 8월 달 정도에 OECD 예. 선행 지수가 피크를 만들 거다 예. 하고 말씀하시면 거의 한 2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예.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경기 확장기에 비춰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뭐 1970년부터 우리나라 통계청이 경기 순환을 발표하는데요. 예. 예, 경기 확장 국면이 평균 33개월이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보다 조금 그렇죠. 짧아질 수는 조금 있을 것 짧아지는 같습니다. 형태. 예, 예. 예. 자, 그 다음에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 고점 논란도 있고 그러는데 미국 경제 향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우선 저 월별 지표로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미국 경제 볼 때 심리적으로는 ISM 제조업 지수를 예. 보거든요. 이 이번에 좀 숫자가 잘 안 나왔는데. 예. 예,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면요. 코스피 ISM 제조업 지수 이 그림이 있는데요. ISM과 제조업 지수가 저기 3월에 고점을 치고 예. 지금 4개월 연속 그렇죠. 하락하고 있거든요. 하락하고 있죠. 예. 근데 우리 코스피가 저거하고 상관계수가 0.7쯤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높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조업 중심 경기이기 때문에 예. ISM 제조업 지수 우리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거로 보면 아직도 50 이상이니까 예. 미국 제조업 기업들이 경기가 좋다고 대답하는 기업이 나쁘다고 대답하는 기업다 많다는 의미는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많다고 대답하는 기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예, 그래서 저것도 제가 예측해 보면요. 이미 그 3월을 정점으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 우리 주가가 가격에는 거의 고점이 비슷한 시기였는데 ISM 제조업은 3월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월말 지수로 지난 6월까지 올랐어요. 근데 7월에 지금 조금 꺾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우리 주가가 좀 후행했던 것 같습니다. 후행하는 것 같네요. 예, 그만큼 우리 개인들 힘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결국 저거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예. 단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경제 모멘텀이 좀 축소되고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 경제를 제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요새 저 미국 금리 보면서 참 좀 저도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경제 성장이 또 일단 상반기까지는 6% 이상 연율로. 그렇죠. 예, 그런데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3월 말에 1.74%까지 10년짜리 올라갔다가 어제 보니까 1.17%로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국채 수익률 하락이 뭘 의미하는가? 예, 그걸 제가 미국 실질금리를 한번 그려봤어요. 미국 실질금리 그래프 하나 좀 보여주시면요. 예, 여기서 실질금리라는 것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거거든요. 예, 지난 6월 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이 5.6%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저기 빨간 선이 미국 분기 실질금리인데요. 뭐 지금 마이너스 3%대거든요. 그런데 역사상으로 마이너스 3% 갔던 거는 1980년 이후 처음이에요. 처음이네요, 진짜. 실질금리가 왜 저렇게 빠졌느냐. 근데 제가 실질금리하고 미국 실질 경제성장률, 물론 실질 경제성장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만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가면은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졌거나, 그 다음에 경제성장이 둔화됐거든요. 그게 시차를 구해보니까 빠르면 2분기고 늦으면 7분기예요. 그래서 저는 실질금리 마이너스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쯤 가서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혹은 침체에 빠질 것이다. 이걸 좀 예고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ISM 제조지수 모멘텀 둔화되고 있고요.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은 내년에 가가지고는 지금 미국 경제 올해는 경제 성장이 굉장히 높은데 내년에 가서는 둔화될 것이다. 이걸 금융시장이 미리서 반영하지 않은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 하락, 특히 실질 금리 하락이 향후의 경기 둔화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사님께서 다른 데서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좀 봤고, 그 다음에 일부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내년도 하반기 뭐 이때에 세계 경제에서 상당히 좀 쇼크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하루 앞도 못 보는데 어떻게 내년 하반기까지 보겠습니까만은. 예, 제가 그동안 뭐 이렇게 이기는 조금 미리 전에 예고를 해준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내년 하반기 아까 오이 선행 지수가 올 연말 내년 초에 정점을 치고 내년에는 하락 국면이다. 예, 그런 게 내년 하반기 후 경기 침체를 미리서 예고해 줄 것이다. 그렇게 예. 좀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심한 위기라고 보는 거는 사실 전 세계가 부채 성장했거든요. 그렇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작년에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가 침체에 빠지니까 각국 정부가 돈을 엄청 썼어요. 예. 그다음에 중앙은행은 돈 또 엄청 풀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등 선진국은 정부가 부실해졌고요. 중국 등 신흥시장 기업이 부실해졌고 예.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는 가계가 부실해졌거든요. 이 부채 문제가 너무 많이 심각하게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모든 자산가에 지금 거품인 것 같습니다. 거품, 예. 예, 함부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채권금리 미국 1.17%라고 그랬습니다만 올해 미국 명목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 3%가 넘거든요. 예. 미국 실질 잠재 성장률도 1.9% 정도는 미의회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1.2% 금리는 너무 낮다. 채권가에 거품이 발생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도 거품이 발생했다. 예, 물론 제가 과거 척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버핏지수라고 그러는데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GDP 대비 올 1, 4분기 보니까 318% 정도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이게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 한 200%거든요. 예. 예, 그리고 미국 주택시장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그 금융 불균형이라고 이야기가 하는데요. 예. 부채가 너무 많다. 그다음에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사실 우리보다는 금융 불균형이 미국이 더 심하거든요.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예, 예. 있습니다. 예, 이것들이 이제 경기가 둔화되면 부채 문제 터지고 예, 또 자산가의 거품 문제 예. 이게 한번 예, 터질 것이다. 음. 예, 그런데 정책 수단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여태까지 뭐 다 써버렸으니까요. 예. 재정 정책 물론 정부가 돈을 썼을 텐데요. 재정 정책 여력도 크지 않고 더구나 통화 정책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금리 더 내릴 여지 별로 없습니다. 예. 돈을 풀어도 소비 투자가 많이 안 늘어날 거거든요. 특히 통화 정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예, 그게 저는 내년 하반기쯤이라고 보는데요. 예. 뭐 시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위기나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지금 부채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려놓은 자산 가격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거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책 금리 쪽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시나리오가 박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상당히 위험하다라면 이 부분이 위험할 거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이들 이제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박사님은 언제쯤 금리 인상이 시작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내년 상반기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빠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통 점도표 보면 2023년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물가는 연준 파월 의장이 일시적이다 그러는데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4%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 연준의 통장 목표가 물가 안정 고용 극대화인데요. 고용은 아직 부진해요. 제가
미국 고용 그래프 하나 가져왔습니다만은 참 미국 고용 보면 탄력적이에요. 예. 작년 3, 4월 달에 미국 일자리가 2,230만 개, 10년 그렇죠. 동안 늘었던 예, 예. 일자리가 단 2달 사이에 줄어들어 한꺼번에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니까 계속 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한 670만 개 정도 코로나 직전보다 일자리가 줄어들었거든요. 예.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7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요.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한 90만 개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그 정도 증가하면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가면은 잃어버린 일자리 다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 되면은 고용도 뭐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와 있고 실업률도 4%대로 떨어지면서 뭐 테이퍼링 올 뭐 연말부터 이야기되고 내년 상반기에 단행하면서 또 상반기 말 무렵에는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자, 그리고 한국은행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태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금리를 아무튼 꼭 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이달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이번 달에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달에 못 올리면 또 10월 달에 올리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겠죠. 예. 한국은행이 이거 매년 2번씩 국회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거를 제출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니까 금융 불균형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전에 없던 금융 취약지수라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앞으로 금융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부채가 너무 높다.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거를 금융 취약지수에 발표했거든요. 예. 근데 아직도 이기 전 수준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한국의 금리를 인상하리라 보는 것은요. 한국 GDP 갭률 제가 그래프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GDP 갭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 GDP하고 잠재 GDP 퍼센트 차예요. 예.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제가 추정해 보니까 물론 잠재 GDP를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잠재 GDP 추정하고 실제 GDP 추정하니까 올 2분기 현재 잠재 GDP보다 실제 GDP가 올라서 버렸거든요. 물가 상승 압력이 수요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제 뭐 7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습니다만 전년 동월 대비 2.6%. 예. 한국은행이 지난 5월 달에 우리 경제를 전망해서 올해 소비자 물가 한 1.8%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이런 수준이라면은 제가 예측하면은 연간으로도 한 2.1%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GDP 갭률, 물가 상승률 저걸 보니까 금리를 충분히 인상해도 된다. 예. 그리고 제가 적정금리 추정해 보면은 지금 거의 2%대가 나오고 있어요. 2%대요. 예. 지금 기준금리는 0.5%니까 예. 뭐 1% 두 번 올려도 그렇죠. 적정 수준보다는 지금 낮다. 예. 그래서 금리를 좀 저는 올릴 것이다. 음. 근데 금리를 올릴 때 뭐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냐? 예. 별 충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저 국제 3년 수익률은 그런 금리를 올릴 걸 반영해 가지고 최근에 1.4%까지 올라 버렸거든요. 예.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시장 금리는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시장 금리는 미리서 반영했기 때문에 한국의 금리를 올리더라도 물론 그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만은 뭐 시장에 별 충격은 없을 텐데 일단 이런 여건을 고려하면은 뭐 8월, 9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금리 인상을 하면 경기가 혹시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금리가요 당장 뭐 산업 생산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래서 통화 정책은 선제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사실 금리를 진작 인상했어야 했어요. 예. 지금 이제 경제가 지금 좋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하고 뭐 10월 달에 인상하고 내년 초에 뭐 저는 한 3차례 정도 인상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내년 하반기가 가지고는 오히려 저 경제에 더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예. 제가 분석한 6개월, 7개월 정도 가장 시차를 두고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환율이나 뭐 주가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실물 경제에는 한 6 내지 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예. 그래서 경기에는 당장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개 좀 말씀하셨던 거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간하신 책을 제가 봤는데 물가 상승 초기에는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금리가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면 자산 가격의 거품이 붕괴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걸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맞춰서 보면 어떤 형태입니까? 예, 초기에가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경기가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주가도 같이 오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면은 결국 중앙은행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이니까 금리를 예.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면은 시차를 두고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 6, 7개월이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인데요. 예, 그렇죠. 뭐 금리도 오르고 시차를 두고 주가 상승률, 뭐 주가는 미리서 반영하니까 이제 물가가 일정 수준 오르면은 예, 주가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예, 그게 뭐 올 연말 그냥 내년 상반기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인데요. 뭐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평가도 굉장히 여러 가지고 예. 그다음에 지금 가격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파악하느냐 하는 것도 아주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상태인데 그 박사님께서는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코인 시장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거품이 지금 붕괴되는 과정이다.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다. 예,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안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런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뭐 여러 가지 코인이 있는데 그중에 비트코인 같은 건 몇 개는 살아남아 가지고 뭐 또 한 번 큰 거품이 예. 1차 거품 발생하고 꺼지고 지금 2차 거품 발생했다 꺼지는 건데 예. 뭐 3차 한 번 더 뭐 또 있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제가 비트코인이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는 달러에 대한 의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2008년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비트코인이 등장했었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저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 경제가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달러에 대해서 많은 세계 중앙은행이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이. 예. 그래서 IMF 통계를 보니까 2000년도에 그 각국 중앙은행이 애완을 가지고 있는데 달러 비중이 71%였습니다. 예. 근데 작년에 보니까 59%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예, 달러 비중을 줄이고 저는 뭐 최근에 달러 가치가 약간 반등하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다양한 자산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비트코인 같은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고 또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한 번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비트코인 뭐 투자로 권유하지는 않고요.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고 그 토요일도 보고 일요일도 보고 쉬지 그렇죠. 못하거든요. 24시간 내내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꼭 투자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은 그냥 자기 금융자산의 5% 혹은 많으면 10%뭐 기원 이내에서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박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시장을 봐오셨고요. 제가 많이 그 후배 애널리스트들한테도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김용익 박사와 김한진 박사가 시장에 이렇게 있어 얘기가 된 게 언제인 줄 아냐.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이다. 근데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을 비트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양반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너희가 참 문제인 것 같다. 이런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동안에 박사님께서 굉장히 이 시장, 특히 분석하는 데에서 많은 그 시사점도 주고 하셨었는데,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청자분들께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시장을 분석하는 노하우, 이런 건 어떻게 지금 독특하게 갖고 계십니까? 우선 김한진 박사 말씀드렸으면 지금도 현역을 뛰고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한 애널리스트를 제가 점심을 사줬는데 예.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안 만난다. 예. 배울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젊은 사람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되죠.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과거 통계로 주로 인용하니까요. 예. 좀 시대에 뒤떨어질 수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저도 한 30년 넘게 주식시장을 봐왔는데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쫓아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뭐 우리 이스턴 타장님께서 정말 오랜 경험을 하시고 큰 흐름을 잘 맞췄는데요. 예, 저는 뭐 통계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주가에 선행하는 지표를 많이 찾거든요. 예.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주가에 선행하는 변수를 찾아가지고 주가를 전망하고 예. 예, 그 모델에서 이제 좋게 나오면 야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예, 그 다음에 그 모델에서 나쁘게 나오면은 어떤 거 나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그 요인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계속 그 통계를 찾아가지고 예. 예, 주가를 그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3분기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예. 특히 내년 하반기는 아주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 하반기는 아주 안 좋게 예, 나오고. 그래서 뭐 그 요인을 찾고 있는 과정이고요. 예. 예,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 인스턴 처칠인가요? 예. 과거를 멀리 알고 그냥 먼 과거를 알면 알수록 먼 미래도 알 수가 있다. 예, 예,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뭐 매번 뭐 주가가 많이 오를 때 좋은 일이 발생할 때 이번에는 다르다.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옛날에 책 제목으로도 나오지 예,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나가 보면은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됐었어요. 예. 마이너스 역전대까지 됐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그걸 보고 2020년에 미국 경제 굉장히 나빠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그 당시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다르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작년 상반기 미국 경제가 1930년대 이후 대공황에 빠졌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가장 큰 침체에 빠졌습니다만은 예. 그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예, 그래서 저는 그 과거를 좀 많이 공부해야 된다. 그게 말씀하신 이 센터장이 말씀드린 경험입니다. 예. 사실 인생에서 저 경험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수가 있죠. 예, 그렇죠. 과거의 데이터와 과거의 자료를 많이 보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래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표나 경제 지표를 포함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경제 지표나 이슈 이런 거는 뭐가 있습니까?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5위 선행지수가 과연 8월에 정점을 치느냐. 예. 예, 그리고 제가 주가를 볼 때 늘 그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아, 일평균 예, 수출. 예,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코스피와 일평균 수출의 그림이 있는데요. 예. 이게 우리나라 주가와 상관계수가 0.83이나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주가가 먼저 오르고 지금 일평균 수출 금액도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그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주가가 일평균 수출 금액 아직도 36% 정도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 거리가 좀 좁혀져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일평균 그 수출보다도 주가가 훨씬 더 지금 30% 정도 높은 7월 말 상태니까. 기준으로 예. 예. 예, 7월 말에 이제 주가가 좀 조정 보였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예, 저기다가 유동성 M2 지표를 고려하더라도 한 20% 정도 주가가 앞서가고 있거든요. 예. 예, 저는 저 거리가 좀 좁혀져야 된다. 좁혀져야 된다. 예, 그래서 뭐 한 10% 안팎은 조정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예. 예, 그래서 매달 발표되는 일평균 수출 금액 보고요. 그리고 제가 모델로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통계를 굉장히 중시하더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미국 경제지표, 5위 선행지수, 뭐 일평균 수출 금액 거의 그냥 증권사 리서치 때 이코노미스트 하면서 예. 계속 모델을 그때부터 개발해가지고 개발하셔가지고 또 수정하시고 예, 계속 그 수정에 예, 그런데 그런 모델을 제가 안 가지고 있었으면은 제가 증권사 리서치 센터 떠난 데 오래됐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런 모델을 가지고 예. 계속 예측하고 또 틀리면 반성하고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예. 일평균 수출액도 그렇지만 수출 증가율도 상당히 영향을 이 주가하고 상관관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 수출 증가율이 앞으로 하반기 될수록 계속해서 꺾일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평균 수출 증가 아니죠. 전체 수출 증가율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상승률 보면 방향은 똑같거든요. 예. 예, 그런데 뭐 기저효과가 끝나면서 뭐 7월 달에도 36%가 8%가 증가했는데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전망해 보면 12월까지 가면은 일평균
저 수출 증가율이 한 10%대로 둔화되거든요. 예. 예, 그걸 보면 이제 주가 상승률도 많이 둔화될 수 있다. 예.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모멘텀은 지금 꺾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경기 모멘텀은 좀 꺾이고 있다. 이렇게. 예. 자, 그래서 한번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반기 주식시장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어떤 게 있다라고 지금 보십니까? 예, 저는 3분기 좀 더 조정을 거치라고 보고 있고 4분기는 반등인데 예. 이제 저 추세적인 상승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OECD 선행지수 각종 경제 지표 경기가 과연 꺾이는가 예. 이걸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 그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제가 중국 주식을 좀 많이 투자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요새 이거 중국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멀리 내다보고 중국 주식은 좀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근데 중국에서 개별 종목보다는 저는 계속 그 중국의 전기차 ETF, 예.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바이오 ETF, 뭐 이런 거는 계속 관심 가지고 이미 많이 올라 버렸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보일 때마다 그런 주식 사가지고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개별 주식보다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차 ETF 이런 것처럼 앞으로 유망하다라고 생각되는 쪽에 투자를.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또 이제 ETF나 이런 거를 통해서 투자. 이게 유망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네요. 최근에 중국 시장이 상당히 많이 후퇴를 했는데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예, 저는 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 주가가 많이 올랐고 2010년부터 지난 10년은 뭐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10년은 아시아 시장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시아 쪽에 비중을 넓히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은 그 중국, 뭐 베트남 이런 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죄송한 그 질문이지만 개인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그 시장 쪽 그 ETF나 또 주식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갖고 계시는 모양이죠. 예, 저는 뭐 국내 주식으로는 KT, 삼성전자 이런 거 뭐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바이오, 그 다음에 전기차 ETF. 전기차 ETF는 지금 수익률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좀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걸 줄여야 되느냐. 좋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금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 현금을 지금 한 거의 40% 정도. 조금 조정 좀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계속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